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2016 섹터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볼 텐데 이 시간에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 과연 2026년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부장 기업들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소정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에 계속 잊지 않고 등장하는 게 AI 버블론입니다.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버블론이 이제 뭐 저희가 올해를 봤을 때 상반기에는 계속 이제 뭐 AI로 비롯된 어떤 기대가 컸다면 네. 하반기로 가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돈을 쓰고 캐펙스 투자를 하고 이런 투자가 실제로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나, 이런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를 봤을 때 어떤 업황 자체, 그러니까 반도체 면에서 봤을 때 업황 자체는 계속 견조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실적이 뭐 2배까지도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 2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 계속 이제 어떤 태클이 걸리는 상황이고, 그것들을 이 기업들이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기여서 주가 면에서는 조금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증명이라고 하면 숫자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AI 버블론 자체로 네네. 어떠한 그 우려감을 불식시킬 만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단 어떤 AI에 대한 투자가 일단은 투자를 먼저 하고 네. 그 후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다시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지금은 선행적으로 투자가 제일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 규모가 워낙 크고 모두가 이제 계속 큰 규모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네.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별로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예. 사실은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지금의 뭐 오픈 AI라던가 아니면 어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사업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저희가 좀 기다려줘야 하는 시기라고는 생각하는데, 워낙 그 규모가 크고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별로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불씨를 처음 이제 일으킨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중국에서의 딥시크라고 하는 예. 그런 굉장히 어떤 가성비가 좋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안 해도 구현이 가능한 AI가 등장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어떤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AI를 구현할 수 있는데 왜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의구심이 좀 생겨난 것 같아서, 예. 네, 내년도에도 사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증명이라 함은 아직은 제 생각엔 숫자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계속 뭐 투자자에 대한 서한이라던가 예. 아니면 실적 발표 때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 계속 이제 의심을 좀 잠재우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그 이제 투자자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의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네. 주가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대형 IT 기업들, 미국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텐데, 내년에도 여전히 좋아질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상반기까지 주가의 탄력이 둔화될 거라고 보는 근거는 AI 버블론이라는 네. 이제 의심이 계속 시장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AI 관련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탄성은 좀 덜하다, 이런 힘을 관점으로.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워낙 영향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저희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네. 전날 미국에서 뭔가 이런 뉴스 혹은 어떤 기업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음날 저희 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러면 근데 그 기간을 딱 상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셨는데, 그럼 하반기는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투자 면에서 혹은 AI의 어떤 구도 면에서 예를 들어 이제 추론 시장이 좀 네. 개화를 지금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개화를 한다던가, 그리고 제가 요즘 주목하는 거는 그 이제 저희가
AI를 위한 서버에 투자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이 이제 GPU가 탑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인텔이나 퀄컴 같은 이제 CPU 진영들에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나 그 구글 같은 에이직 시장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자체 칩을 만들어서 자체 서버에 이제 탑재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면에서 봤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좀 고객사가 많이 다변화되고 예.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PU를 탑재하는 다양한 뭐 서버들이 있지만 이외에도 이제 CPU라던가 뭐 이외에 그 프로세서들이 탑재되는 그런 시장이 좀 커지면서 네. 저희 이제 주가 면에서는 계속 좀 하반기까지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GPU 독식에서 TPU, CPU, CPU, NPU 네, 네, 여러 네. 가지 AI직 반도체로 네. 지금 넘어가는 단계인데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좀 네. 좋을 거라고 보신 네, 네. 겁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전망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내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도체 시장 자체를? 반도체 시장 자체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연간 반도체 시장을 뭐 전년 대비로 이제 많이 보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내년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고 저희가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좀 큰 저희가 사이클,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는 게 예. 이제 이전에 가장 최근에 3개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게 199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4년 이후로 31년 만에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 예. 거기에 배경은 당연히 이제 AI가 이끄는 강한 수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가 뭐 AI PC, AI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강하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네. 이쪽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저희 소비자가 이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도 이제 전가가 될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다이소에 그 메모리 네. 꽂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저 안 한다고. USB 요거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안 판다고 네, 네, 그러는 네. 게 워낙에 메모리 좀 반도체가 비싸져서 네, 이게 그렇군요. 저희한테도 이제 진짜 피부로 이제 느껴지는 이 가격의 상승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여기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뭐 공급을 많이 해준다.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의 이 공급 우위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계속 저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저희 소부장 기업들 모두에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하반기에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내후년까지도 좀 좋게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셨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네. 여전히 긍정평가, 실적 베이스로 말씀을 네, 주고 네.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의 주목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네. 사실 저도 이제 소부장을 커버하다가 이제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커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거든요. 뭔가 다들 주목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떤 투자 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스탠스가 강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디시플린드 매너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 장비 많이 안 들이고 소재 부품사들 수혜가 좀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아무래도 시선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제조사 위주로 이제 주가가 많이 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이제 성별적으로 그런 선단 공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어떤 기업들이 과연 주목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면에서 좀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뭐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HBM에서는 이제 후공정 투자가 또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전공정 체인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체인들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희 소부장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밸류체인별로 전공정 분야, 후공정 분야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묶어서 보는데. 그렇죠. 굳이 이제 또 나누면 또 세세하게 네. 나눠져서. 그러면은 전공정 먼저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전공정 기업이라 그러면 어떤 기업이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원익 IPS, 뭐 테스, 네. 그리고 뭐 유진테크 이렇게 유진. 보통 3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은 이제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하는데 네. 이게 뭐랄까 이 공정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증착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는 뭐 CVD나 아니면 ALE 같은 장비들의 난이도가 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들 장비사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중에서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원C라고 하는 제일 선단 공정의 장비를 제일 잘 하고 있고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뭐 원B나 원C 계속 이제 잘 하고 그리고 이제 규모 장비가 들어가는 볼륨 면에서는 원익 IPS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기업들을 같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C라는 거 ABC 뭐 네네네, 순서대로의 맞습니다. 이제 D램을 맞아요. 단계적으로 지금 세대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A, B, C 네, 이렇게 뒤로 C까지 온 갈수록 이제 거예요. 뒤로 어려운, 갈수록 더 네. 고사양의 네, 맞습니다.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 그러면은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 셋 중에서 탑픽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가장 뭐랄까 매출에 있어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 그러니까 각 기업별로 삼성전자 향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이제 원익 IPS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원익 IPS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뭐 우리 메모리 투자하겠다 하면은 그 수혜도 있지만 원익 IPS가 혼자서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과 다른 이제 피어들과 다르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HBM의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혼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전공정 기업들 중에 혼자 하고 있고요. 그 TSV라고 하는 이제 홀을 뚫고 거기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그 통로를 뚫을 때 나가는 장비가 예. 이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로도 장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TSMC 같은 경우 TSMC에서 이제 압도적인 선단 공정을 뭐 미국 팹이나 이런 해외 팹에 두고 싶지 않아서 계속 대만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만에서의 어떤 캐파가 조금 부족하고 병목 현상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TSMC가 워낙 가격도 비싸고 뭐 병목도 일어나고 딜레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텔이나 삼성 같은 다른 파운드리 기업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인텔보다는 우리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같이 이제 또 예. 수주가 들어오면 원익 IPS가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익 IPS 탑픽이었고요. 시간이 없지만 요거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전공정, 네.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선 우주를 후공정 프로텍을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요 밸류체인 이야기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프로텍은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매출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수주도 받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구글 쪽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추가 수주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나 뭐 애플향 이런 것들도 잘 해낸다면 그 프로텍에 이제 후공정 장비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삼성 파운드리 그 테일러 팹에도 이제 프로텍의 장비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그리고 해외 이제 ASMPT 이렇게 3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들 기업이 HBM4에 대한 장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HBM3E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한 편이어서 투자가 조금 딜레이되고는 있지만 내년도 이제 하반기 정도 돼서 이제 4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가동 그리고 생산이 시작되면은 네. 이 두 기업을 또 같이 이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프로텍 39,000원 리포트에 제시를 해주셨고요. 원익 IPS도 상향 조정해서 6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임소정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